강의 5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Tier 5. 그래서 5번째 강의는 앞서 얘기한 듯이 ER 그래프에서 자이언트 컴포넌트를 구해보는 걸 우리가 하도록 하겠어요. Giant components of ER graph. 오케이. 그래서 앞서 강의 2번째였나 3번째였나 우리가 ER 그래프에 대해서 기본적인 definition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G, N, P로 표시를 하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NP가 람다인 상황에서 이제 N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N을 증가시키고 P를 감소시켜서 람다는 상수를 유지하고요. 평균은 유지를 하는 거죠. 네.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증가를 시켜 나갔을 때 도대체 어떻게 자이언트 컴포넌트들이 나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이언트 컴포넌트의 mathematical definition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그러면은 지금 그 자이언트 컴포넌트 이 부분을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배웠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제 티어렘이 나와 있는데 티어렘을 좀 분리해서 볼게요. 먼저 티어렘을 분리해서 볼게요. 그래서 티어렘 1은 subcritical regime. 즉 람다가 1보다 작은 경우에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 이제 람다가 1보다 작으면 평균적으로 노드당 가지고 있는 에버리지 디그리. 결국 이게 이제 NP라고 하는 게 ER 그래프에서는 에버리지 디그리였잖아요. 에버리지 디그리가 하나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예요. 예. 뭐 예상은 한 노드당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하나 이하로 연결되니까 큰 컴포넌트가 안 나올 것이다. 이게 우리 지금 직관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걸 직관 가지고 안 되죠. 우리가 이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티어렘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티어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야,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되네요. 키워볼까요? 티어렘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람다가 1보다 작으면 어떤 상수가 존재를 하고요. for some constant a. 근데 a는 뭐냐면 람다에 디펜던트 할 수 있는 상수예요. 에 대해서 probability C1의 크기가 a log n보다 작을 확률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1로 간다. where C1 is the set of nodes in the largest component.
그러니까 이게 ER 그래프가 랜덤 그래프이니까 우리가 어떤 랜덤 넘버를 생성해내에 따라서 컴포넌트들이 막 나오잖아요. 컴포넌트가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전체 네트워크에. 근데 가장 큰 컴포넌트가 모여 있는 세트를 우리가 C1이라고 할 거예요. C2, C3 그래서 두 번째 큰 놈, 세 번째 큰 놈, 뭐 이런 노테이션도 뭐 책엔 디파인 했는데 뭐 여기서는 그렇게 뭐 지금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C1의 절대값 치운 건 이제 C1의 사이즈가 되겠고요. 그 C1의 사이즈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몇 가지 좀 챙기고 가보죠. 먼저 이제 얘의 수학적인 의미를 보면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확률적 사실이 근데 그 확률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스케일 넘버인 n에 대해서 디펜던트 하는 건데요. 이 확률 1로 사실이다. 이벤트라는 경우에는 또는 일어난다. if n이 충분히 크면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주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학적 노테이션이 바로 이제 요게 되겠죠. 오케이? 확률, 이게 확률적 사실이죠. n에 대한 펑션이죠. 사실 cn도 n에 대한 펑션이잖아요. 왜냐하면 n번째의 n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 ER 그래프에서의 가장 큰 컴포넌트의 셋 사이즈니까. 근데 이제 n을 우리가 계속 증가시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n을 스케일 넘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실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률이 n이 커지면 1로 수렴한다. 확실히 일어난다.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요거 이제 다른 표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C1 A log n with high probability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뭐의 약자냐면 with high probability 높은 뭐 우리말로 하면 높은 확률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그 우리말에 그냥 순수한 번역인 거고 with high probability로 뭘 한다라고 하는 거는 n이 충분히 커지면 이게 확률 1로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with high probability란 말을 쓰기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C1이 뭐 A log n에 with probability 이렇게 일어날 확률이 뭐 1-n분의 1이었다. 만약 확률이 그럼 이건 with high probability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확률이 1로 어프로치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구에서 논문을 쓰실 때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순수하게 아까 앞에처럼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네. 이제 이걸 이해하는 이 식을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ER 그래프에서 자이언트 컴포넌트에 관한 뭐 어떤 뭔가를 밝혀내고 싶어요. 그런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브 크리티컬 레진 람다 1보다 작을 때는 예를 들면은 큰 컴포넌트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거에 대한 인투이션이 있어요.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걸 돌려봐도 되고 n을 무한대로 돌려보면서 람다 1인 경우를 해보니까 이게 대충 가장 큰 컴포넌트를 재보니까 대충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수학적인 CRM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 수학적 CRM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증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증명하려고 하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연구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사실이 높은 확률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 with high probability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다는 거는 내 수학이 허용하는 한,
즉 증명하려고 하는 대상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삼아서 내가 해야 되는 건가를 결정하는 것도 이 센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수학적 센스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수학적 센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천재적인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연습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연습들이 지금 전부 이제 그런 연습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런 걸 증명하려고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theorem 2나 theorem 뭐 2, 3에서 뭐 이렇게 증명하려고 할 텐데 기초적인 이게 지금 서브크리티컬 뿐만 아니라 그냥 본장에서 문제 나중에 theorem 2는 서브크리티컬 레짐이 아닌 영역 뭐 예를 들면 람다 1보다 클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니 뭐 람다가 1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아마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뭐 theorem 3로 뭐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뭐 이런 것들 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접근 방법의 어떤 시작이 뭐냐? 접근 시작이 뭐냐? 브랜치 프로세스예요. 뭐든지 세상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으니까 그동안 선배들이 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항상 그 위에 우리가 쌓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브랜치 프로세스의 어떤 측면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더 이제 진실에 접근해 나가느냐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키 아이디어 그 프루프의 키 아이디어가 이제 어떻게 전결되느냐 이렇게 약간 하이 레벨 오버뷰. 접근 방법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 바이 원 익스플로레이션을 저번에 봤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가 뭐냐? 결국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끌어내려면 결국은 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요걸 알게 되면은 이런 결론을 우리가 이끌어내기가 참 쉽죠. 왜냐, 이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결국 이건 1 probability C1이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요걸 알면 되는 거예요. 요걸 알면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C1의 분포가 되겠죠. 이게 C1의 분포. 그러니까 C1의 분포라고 하는 거를 뭐 또는 분포의 바운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이 접근이 이 largest component라의 분포라고 하는 게 approximately 뭐랑 똑같느냐? largest component의 개수가 population of branching process with offspring distribution. 근데 이게 뭐 of binomial n-1, binomial distribution인데 파라미터가 n-1, p의 이 브랜칭 프로세스의 population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끌어낼 거예요. 여기 이 하이레벨 접근 방법의 인투이션은 뭐냐? 뭐 굳이 따져보자면 인투이션은 업스프링 디스트리뷰션, 그래프식 프로세스 업스프링 디스트리뷰션은 결국은 어떤 노드로부터의 자식의 개수잖아요. 이게 업스프링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컴포넌트가 있으면
어떤 노드에서 나가는 나랑 연결된 애들이 총 몇 개냐라고 하는 거가 바이노미얼을 따르잖아요. n, 1, n-1, p 왜냐면 나 이외인 애들이 n-1개가 있고 나랑 걔랑 연결될 확률이 p니까 몇 개나 도화친이 연결되는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한 노드에서 나가는 애, 연결된 애가 여기 커넥티드 컴포넌트에서 연결된 얘가 되는데 수업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제 브랜칭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으로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여기서 또 보면은 또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게 있고 그래서 약간 중복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잘 제거해 주면 되는데 이게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크게 이런 중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투이티블리 이제 바이노미얼 n-1,p와 파퓰레이션과 얼추 비슷해진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키 아이디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브랜칭 프로세스의 원 바이 원 익스플로레이션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결국은 어떤 한 노드에서 나랑 연결된 애들을 계속해서 리커시브하게 뽑아 나가서 그 숫자를 세면은 자이언트 컴포넌트 또는 임의의 컴포넌트의 개수가 되겠죠. 임의의. 왜냐하면 지금 네트워크 연결된 애는 컴포넌트 여기 아일랜드처럼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얘의 사이즈를 알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얘의 사이즈를 알 수가 있어요. 나랑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 모든 노드의 개수를 다 세는 거니까. 그러니까 임의의 컴포넌트의 사이즈에 따른 확률적인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 있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놈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이제 바운드링을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인투이션이 되겠고요. 실제 이제 그 인투이션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펼쳐지는 건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alright. 그래서 좀 진행을 해보면 그래서 one by one exploration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in ER graph. 그러니까 브랜치 프로세스와 비슷하지만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for an arbitrary node 임의의 노드 V를 하나 선정을 해요. 물론 이 V라고 하는 거는 총 지금 그래프에 n개의 노드가 있으니까 오케이? 이 중에 이제 속하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임의의 노드 하나를 뽑아내고요. 그 V로부터 뭘 하냐? construct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요. construct the connected components. 그걸 뭐라고 디노트를 하냐면 CV라고 디노팅을 할게요. connected component라는 거는 the set of nodes which is connected to V입니다. connected란 말은 directly connected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전체 노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컴포넌트가 여러 개 있다. 그럼 내가 임의의 노드를 잡아요. 이네 노드를 하나를 잡아요. 그럼 그 임의의 노드가 뭐 여기 있다. 예를 들면 여기 V다. 그럼 V와 여러 연결됐다는 건 다이렉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연결만 돼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이 연결된 모든 이 셋을 CV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지금 임의의 노드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크다는 보장은 없다. 그냥 임의의 노드예요. 그러니까 뭐 재수 없으면은 그 노드 한 개만으로 이루어지는 컴포넌트를 뽑을 수도 있어요. 다 랜덤한 거니까 어차피. 오케이? 자, one by one exploration이니까 우리가 그 주머니 장난을 좀 쳐야 되겠죠. 그래서 제 주머니가 두 개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ctive set, 얘를 inactive set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active set, 그래서 step k, step k 얘를 우리가 ak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BK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얘는 K 스텝이 끝난 후에 액티브 셋의 노드, K 스텝이 끝난 후에 인액티브 셋의 노드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짓을 하느냐, 뭐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어떤 짓을 할 수가 있냐면 SDK에 임의의 노드를 액티브 셋에 하나를 추가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choose first, choose any nodes say vk-1 at ak. 그래서 ak에서 아무거나 노드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vk-1을 bk로 옮기고, 즉 inactive로 만들고, 세 번째는 all adjacent nodes to vk-1. vk-1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를, 이 전체 노드 여기 나머지 풀, 나머지 노드 풀이 있겠죠? 여기서 일이 끄집어오죠. 를 액티베이트 쪽으로 끄집어와요. AK 쪽으로 끄집어옵니다. 비슷하죠? 네. 근데 그때 이 나머지 풀, 나머지 노드 풀로부터 끄집어오잖아요. 나머지 노드 풀은 어떤 상태여야 됐었냐면 전체 1부터 이 n까지의 노드 셋에서 액티브 노드에 있는 애 합집합 인액티브에 있는 노드 애를 뺀 거가 나머지 풀에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초기 조건은 처음에 임의의 노드 V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초기 조건은 뭘로부터 시작을 하냐? A0가 V고 B0가 공집합이 되겠죠. 말이 되죠? 그쵸? 그래서 하나씩 옮기는 거예요. 오케이. 자, 만약에 하나씩 옮기게 될게요. 그래서 우리가 노테이션을 하나 디파인 할 텐데 DK라고 하는 걸 디파인 할 텐데 이 스텝에서 이 부분을 DK라고 디파인 할 거예요. be the selected nodes in the pool. 요거를 정확히 말하면 the set of the selected node in the pool. 요걸 DK라고 디파인을 하고 그 DK의 크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크사이라고 랜덤 베리어블이죠. 크사이라고 디노팅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노테이션 이해 가셨나요? 네. 그때 원바이 원으로 했던 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약간 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미리 만약에 그 전에 여기서 뽑혀갔으면 나중에 뽑힌 애들은 설사 나랑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미리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뽑혀오는 애들, DK에 있는 애들이 반드시 그 VK-1과 연결된 모든 노드는 아니다. 왜냐면 그 전에 선택이 이미 됐을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거는 부분만 다르고 다른 부분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관계식을 세울 수 있냐? 몇 가지 우리가 기본적인 관계식.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델이고. 그래서 이런 거부터 우리 기본적인 식을 좀 세울 수가 있죠. AK라고 하는 거. K번째 스텝을 진행한 후에 남아있는 액티브 노드 셋에 있는 애들은 AK- 그 전의 스텝에다가 지금 방금 끌려온 애에서
이제 하나 선택돼 가지고 inactive로 변한 애를 뺀 거죠. set으로 표현하면 set으로 표현한 거죠. 비슷하게 BK는 그 전에 있는 BK에다가 그냥 지금 방금 끄집어 온 놈을 합치면 이런 recurrence relation이 이루어져. 그렇죠? 그렇죠?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셋의 관계식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리커전을 하나 만들 수 있죠. 어떤 리커전식을 만들 수 있느냐? 노테이션을 좀 더 클리어하게 설명을 했어야 됐었는데 지금 책에 나온 노테이션도 제가 따라가다 보니까 set을 의미할 때는 캘리그래픽 문자를 썼어요. A, B 뭐 이런 식으로 set을 의미할 때는 그러니까 B 이게 전부 set을 의미할 때는 캘리그래픽 문자고요. 이 D도 약간 이렇게 꼬부라진 D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냥 실수를 나타내는 거는 그냥 캘리그래픽이 아니라 정직한 겁니다. 예, 그래서 A0가 1입니다. 예, 요건 헷갈리죠? 요거랑 예, 이건 셋이고 이건 그냥 랜덤 베리어블 개수다. 그리고 A, K 번째 있는 애의 개수입니다. 예, 이건 캘리그래픽이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책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손으로 쓰다 보니까 구별이 잘 안 가죠. 자, AK-1 그 전 상태에서 하나 빼고 새로 들어오고 그쵸? 이런 리커전이 있죠. 어라? 이거 그냥 브랜칭 프로세스랑 에서 리커전이랑 똑같잖아요. 똑같이 보이는데? 그 리커전 기억나나요? 그때도 그렇게 됐었잖아요. one by one exploration에서. 그래서 차이점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뭐 눈치채셨겠지만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네. 그래서 브랜칭 프로세스에서의 one by one exploration 방법과 ER에서의 one by one exploration 방법의 차이점을 좀 간략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 보죠. 먼저 브랜칭 프로세스, 갈트마스 브랜칭 프로세스에서는 물론 이 리커전이 있었어요. 이 리커전이 있었는데 바로 이 xi k가 뭐였냐면 upstring distribution을 따라하는 랜덤 베리어블이었어요. 그쵸? 맞죠? 뭐 포화성, 뭐 whatever 그대로 그냥 업스트링 디스트리뷰션. 왜냐하면 브랜치 프로세스에서는 내가 하나 여기서 끄집어 내오면 이거 해당되는 자식이 그대로 끄집어 나왔잖아요. 그게 요거잖아요. 근데 ER 그래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ER 그래프에서는 리커전 모양은 똑같아요. 요걸로 똑같은데 문제는 이 xi k 분포입니다. xi k 분포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 분포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k번째 스텝에서 액티브 노드를 하나를 임의로 골라가지고 그거와
다이렉트하게 연결된 애들 어디서 뽑았냐면은 이 나머지 노드 풀에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정답은 얘의 분포는 바이노미알 n-1, P를 따른다. 왜? 나랑 연결된 애들의 개수가 결국은 바이노미알 분포를 따르니까. 근데 이게 틀렸죠? 왜 틀렸냐? K스톱에서 뽑을 때 나랑 연결된 애 중에 다른 애랑 연결돼가지고 미리 뽑힌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크사이 ER 그래프에서 원바이 원을 할 때 이 크사이 K의 분포라고 하는 거는 내 앞선 애들이 어떻게 뽑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사이 K의 분포를 따질 때 분포를 뭘 해야 되느냐? conditions. 뭐예요? conditions. 내가 앞에서 했던 애들이 이런 식으로 뽑았다고 했을 때 이제 나의 분포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의 분포는 뭘 따르냐? 바이노미얼 n k 1 a k 1 P를 따르죠. 왜? 이게 전체 노드고요. K-1은 뭐겠어요? K-스텝에서의 BK의 수. BK. 의수. 이미 뽑혀가지고 인액티브로 넘어간 애들 있잖아요. 거기에 나랑 연결된 애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액티브의 수. 정확히 말하면 BK-1이죠. 그러니까 즉 인액티브 주머니에 있는 애들. 얘는 액티브 주머니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제하고 거기서 나랑 P의 확률로 연결돼주는 애를 따르는 바이노미얼 분포죠. 여기 보시면 요거에 의존하잖아요. 요거에 의존한다는 얘기가 결국 요거에 컨디션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AK-1은 크사이 1부터 크사이 K-1의 모든 히스토리 디펜던트에서 나오는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오케이? 요게 다르다. 여기 다르다. 그래서 아마 승부처는 지금 ER 그래프에서의 원바이원 익스플로레이션의 승부처는 요 분포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좀 이제 핸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그쵸? 요 분포를 어떻게 애널리틱하게 핸들하느냐가 지금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가 공통점입니까? 공통점은 갈튼 마슨 브랜칭 프로세스는 토탈 파퓰레이션. 그냥 모든 애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ER 그래프에서는 or ER 그래프에서는 connected component size. 뭐가 됐든지 간에 요 두 개를 분석하기 위해서 랜덤 워크와 비슷한 모양을 만든다. 지금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공통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분석에 활용하는 거죠, 지금. 오케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모든 목적은 뭐냐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요. 이거는 뭘로부터 나오느냐? n이 임의의 노드에 연결된 컴포넌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로부터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려면 얘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얘를 알 거예요. 뭐 안다는 말이 이제 바운드 같은 걸 이용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서히 하나씩 증명을 해야 돼. 자, 다시 뭘 증명을 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뭘 증명을 해야 되냐. 우리 지금 설명을 쭉 했는데 이제 원 바이 원 익스플로레이션을 이용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리커런스 릴레이션도 뽑아내고 이 크사이 K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임플리시트리하게 우리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 시어렘은 서브 크리티컬 레짐에서 이 가장 큰 애의 컴포넌트 사이즈가 한마디로 가장 커봤자 로그 n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지금 이 시어렘이 의미하는 바는 가장 큰 애의 컴포넌트 사이즈가 가장 커봤자 로그 n이다. 그런 거죠. 로그 n보다 작을 수도 있고 하여튼 로그 n보다 작을 확률이 n이 무제한 커지면 1로 간다. 그걸 우리가 지금 증명하려고 해요. 오케이? 그거를 증명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걸 증명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증명할 렘마, 그래서 몇 가지 렘마를 증명을 할 거예요. 렘마, 책에 나와 있는 번호를 할까요? 렘마 2.2 일 거예요 아마. 오케이. 첫 번째 증명할 거는 뭘 증명을 하려고 하느냐. AK plus K minus 1. AK plus K minus 1. 요런 분포를 따른다. 이걸 먼저 증명할 거예요. 자, AK 플러스 K-1이 왜 중요하느냐?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N 마이너스 AK-1 마이너스 플러스 K-1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크사이 K의 파라메타 중에 하나인 이 부분이 랜덤 베리어블인데 잠깐만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노미얼 분포의 파라메타가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죠. 뭐 했을 때 말이 되죠? 얘를 컨디션 했을 때 얘를 컨디션 하게 되면 얘는 디터미니스트가 넘버잖아요. 그쵸? 컨디션 하지 않으면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고 그래서 컨디션 하지 않았을 때 요게 랜덤 베리어블인데 뭐 n은 상수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이 파트죠. 이 파트가 어떻게 비헤이브 하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파트가 어떻게 비헤이브를 하느냐 이 파트가 바이노미얼로 비헤이브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되죠. 이게 렘마 2.이에요. 증명 숙제입니다. 이게 이제 구워졌다고 칩시다. 또 다른 하나의 렘마를 우리가 만들어낼 텐데 이 렘마는 뭐냐? probability. 아까 우리가 시작을 했던 그 임의의 노드 V로부터 연결된 애들의 그의 개수가 K보다 클 확률이 some exponential function minus beta K고 여기서 where 베타는 마이너스 log 람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람다다. 이게 티어렘이에요. 자, 일단 이 티어렘은 약간 인투이티브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탈 파퓰레이션이든 커넥티드 컴포넌트 사이즈든 랜덤 워크 스타일로 증명을 한다는 거고요.
브랜칭 프로세스에서 토탈 파퓰레이션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지금 체르노프 바운드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한다 K에 대해서 이런 거를 K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전 시간에 우리가 했잖아요. 감소. 이 전시를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토탈 파퓰레이션에 해당하는 ER 그래프에서 있는 애가 컴포넌트 사이즈잖아요. 뭐 any 컴포넌트 사이즈가 K보다 클 확률이 보나마나 체르노프 바운드를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 썸 상수 K가 되는데 그 K는 베타는 사실 베타는 뭐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게 아마도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에서 아니다. 네. 잊어먹으시고요.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해질 거란 말이에요. 구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좀 서툴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하기 위해서 원 바이 원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면 아까 크사이 K 같은 게 약간 이게 좀 복잡했잖아요. 복잡했는데 그 복잡한 거를 렘마 2.2로부터 조금 힌트를 얻어내고 복잡한 부분이 뭐냐면 이전에 빠졌던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 그런 부분들을 렘마 2.2에서 우리가 해결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비슷한 토탈 파퓰레이션 했던 거랑 비슷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증명할 거예요. 증명하는데 일단 증명됐다 치고 이게 증명이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만약에 그래서 렘마 2.2와 1.3이 이제 정해졌다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메인 프루프 of theorem 1 theorem의 메인 프루프는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probability 가장 큰 애가 K보다 클 확률. 근데 우리가 구한 거는 그냥 임의의 V에 연결된 컴포넌트예요. 임의에 연결된 거랑 가장 큰 거랑 하는 거에서 많이 이용하는 테크닉이 뭐죠? 임의에 연결 뭐죠? 이거는 뭐랑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운드에서 많이 이용하는 게 있죠. 가장 큰 것과 임의의 것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느냐? 이게 크고 여기다가 n을 곱하면 차이가 이 정도 나죠. 이 바운딩 테크닉을 많이 이용하죠. 왜? 왜 그래요? 임의의 것 n개 더한 거 중에 가장 큰 게 이거보다는 이 n은 이제 전체 이 것의 개수들인데 이거보다는 이게 클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거의 수학적인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맥스죠. 맥스의 원리죠. 가장 큰 게 K보다 클 확률은 CI에 대해서 맥스 한 놈이 K보다 클 확률 가장 큰 거니까 by definition 얘는 뭐로 바운드가 되냐면 n개를 그냥 더한 놈으로 바운드가 되죠. 그쵸? right? 근데 이거 뭐랑 똑같냐? 우리가 아까 임의의 것으로 했던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없고. 네. 자, 맥스는 항상 썸에 맥스는 항상 썸에 의해서 바운드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이 CI라는 게 전부 확률적인 거니까 임의의 것으로 우리가 확률을 구한 놈이 나타내는 확률이 임의의 CI가 이 K보다 클 확률하고 똑같아지고 그거를 n개 더했으니까 그냥 n번 더한 거 요걸로 바운드가 되죠. 요걸로 바운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구하게 되면 거기다 n만 붙여서 얘를 구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확률을 이제 나갈 거예요. 이게 이제 흐름이에요, 흐름. 오케이? 그러니까 이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렘마 2.3이 왜 의미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렘마 2.3을 먼저 프루프를 할게요. 그 다음에 메인 프루프를 다시 돌아갈게요. 오케이? 그래서 proof of 렘마 2.3. 오케이? 자, probability CV 사이즈가 K보다 클 확률은 뭐에 의해서 바운드가 되느냐? 토탈 파퓰레이션에서 했죠? AK가 0보다 크다는 거로 바운드가 됐죠? 왜 그러느냐? 이 프로세스 언제 끝나죠? 이 프로세스가 끝나는 지점, 끝나는 0이 되는 지점에서 끝나고 그때 스텝의 수가 바로 Connected Component Size죠. Connected. 왜 안 나오지 잘? 뭐야? 갑자기 안 나오네. 사이즈. 가 되죠? 우리 토탈 파퓰레이션에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컴포넌트 사이즈가 K보다 크다는 거는 아직도 K 스텝까지 갔는데 아직도 양수다 라는 거로 바운드가 되는 거죠. equal. 근데 AK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AK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렘마 2.15부터 렘마 2.15부터 probability binomial n-1, 1-1-p의 k승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 이건 렘마 2.0 from 2.2 여기서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AK 플러스 K-1이 이 분포를 따르니까, 오케이? 이게 K보다 같거나 클 확률, 이 바로 이 바이노미얼이 바로 이 AK가 양수일 확률이죠. 그쵸? 바로 이렇게 되죠. 그쵸? 예. 자, 이거 뭘로 바운드가 되느냐? 자, 여기서 자, 바이노미얼 n-1, 1-1-p의 k승은 반드시 바이노미얼 nkp라고 하는 거, 새로운 바이노미얼이죠. 이거에 대해서 stochastically dominant data 뭐 이런 표현을 쓰려고 하는데 확률적으로 큽니다. 확률적으로. 왜 그러느냐? n-1보다는 n이 크고요. 그 다음에 1-1-k의 k승보다는 kp가 항상 크죠. 왜 그렇죠? probability로 따져보면 이런 거랑 똑같죠. probability A 합집합 B가 probability A 플러스 probability B보다는 작다.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걸 K게 한 거죠, 지금. 왜냐? 이거는 이 이벤트가 만약에 1이나 뭐 베르누이고 1이 나올 때 1이 되는 동전 던지기 했을 때 1이 나올 때 1이 되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베르누이 랜덤 베리라고 했을 때 이 확률은 무슨 확률이죠? 적어도 하나가 1이 나올 확률이죠. 이 확률이죠. K게 있습니다, 이게. K게 있어요. 근데 이건 뭐죠? 그냥 1이 나올 확률을 통째로 더한 거죠. 당연히 이 부분이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Right?
그러므로 얘는 뭘로 바운드가 되느냐? probability binomial n, pk 요걸로 바운드가 돼요.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왜냐? 왜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보세요. 이 바이노미얼의 평균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npk 뭡니까? npk. np가 람다잖아요. 람다 k 이렇게 하면 예쁘게 나오잖아. 근데 우리는 람다에 대한 조건을 뽑아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이 모양으로 있으면 np라고 하는 모양으로 잘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사용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체른로프 바운드 공식. 어떤 공식? probability, random variable x, x는 sum of the 포화성 트라이얼이라고 생각을 하면 1 플러스 델타 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었죠? 그 전에 했었는데 이렇게 됐었죠? 기억나십니까? 2의 마이너스 뮤 h 델타 where h 델타는 1 플러스 델타 log 1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됐었죠? 이게 공식이죠? 공식이었죠?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은 베르노이 랜덤 베리어블의 썸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 포맷으로 바꾸면 probability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하면 x가 1 플러스 델타 뮤 꼴로 바꿔야 되니까 뮤는 얼마죠? 뮤는 이 x의 평균이죠? x의 평균이니까 npk right? equal lambda k 그쵸? 그럼 델타를 찾아야겠죠? 델타 어떻게 찾나요? 1 플러스 델타 lambda k is equal k가 돼야 되죠? k가 되고 k 없어지고 그러면 1 플러스 델타는 람다분의 1 델타는 람다분의 1 마이너스 1 델타 이렇게 찾아지죠. 즉 이거는 무슨 꼴로 바꿀 수가 있느냐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n, pk가 1 플러스 델타가 얼마? 람다분의 1 마이너스 1 뮤가 얼마? 람다 k 요 확률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이제 공식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라의 바운드가 되느냐 exponential function minus mu what is mu? 람다 k h 델타 이거죠? h 델타죠. 1 플러스 델타는 아까 얼마? 람다분의 1 log 1 플러스 델타 람다분의 1 마이너스 델타 what is 델타? 델타 람다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k 람다 안으로 집어넣으면 람다 해가지고 log 람다분의 1 마이너스 람다랑 마이너스 람다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람다 로그 람다분의 1 안 이쁘니까 2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로그 람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람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게 렘마 2.3의 프루프다. 이렇게 된다. 렘마 2.3의 프루프가 된다. 오케이? 공식 적용한 거죠? 셰르노프 바운드 공식 암기해 놓으니까 쓸모가 있죠, 지금? 포화성 트라이얼에 대해서 특히? 좋습니다. 오케이? 네. 책에는 이 과정을 엄청 자세히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포화성 트라이얼 그래서 포화성 트라이얼에 대해서 채널 바운드에서 미리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 자, proof
of main theorem, theorem 1 아까 했던 논리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proof of theorem은 okay. probability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게 뭡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까 다시 쓸게요. max i는 1부터 n까지 ci가 k보다 클 확률이고요. 얘는 summation으로 max보다는 summation이 더 좋은 거죠.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n 곱하기 p 임의의 v로 구한 확률 요게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게 우리가 뭘로 알고 있죠? 아까 이게 뭘로 바운드가 된다 했죠? n, n 곱하기 요거 있죠? 2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로그 람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람다. 앞에서는 이걸 베타로 놨습니다. 그 티어렘에서는. 그쵸?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메인 티어렘을 증명을 하기 때문에 메인 티어렘 어디 있습니까? 얘를 증명을 하기 때문에 로그 n 사이즈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뭐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쳐보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theorem을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되는데 뭘 뽑아내느냐? 지금 여기서 question은 뭐냐? question은 k의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k의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이 확률이 0으로 가는가?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이 티어렘을 처음에 만든 사람도 여기까지 온 다음에 K도 어떤 걸 해보지? order of n? 되나? order of log n? 되나? order of log n? 이게 되나?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고민하면서 하기 위해서 그걸 뭐가 정답인지를 찾기 위해서 이 K에다 적당한 값을 집어넣은 거예요. 얘가 0으로 빠지기 위해서는 정답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choose 이 K 자리에다가 베타분의 1 플러스 델타 로그 n을 집어넣어 보죠. 이 델타는 앞에서 말한 델타가 아닙니다. 그 우리 프레임워크 바운드에서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든 델타예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오케이? 이 델타는 아까 체론록 바운드 델타 아닙니다. 예. 이렇게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1이라고 치면 1일 쓰죠. n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 베타였죠? 여기 이걸 베타로 놨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느냐? n 2의 마이너스 베타 k 집어넣으면 1 플러스 델타 log n 이 되죠? 베타 약분되고 n 곱하기 2의 마이너스 log n 에 1 플러스 델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일까요? 이렇게 이거는 n의 자리 바꾸고 n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델타가 돼서 n의 마이너스 델타승이 되죠. 델타 양수잖아요.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답부터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K를 이렇게 예쁘게 잡으면 0으로 빠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스탑하면 안 돼요. 증명은 끝났어요. 왜냐? 티어렘에서 로그 n이라고 가르쳐줬잖아.
근데 여러분이 연구를 하면은 여기서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K에다가 예를 들면 지금 K에다가 order of n을 집어 넣으면은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으면 사실은 이 시어렘보다 더 스트롱한 시어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위크한 시어렘인가? 뭐 여하튼 예. 여기다 세타인을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로그 n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걸 증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로그 에? 그쵸? 로그에는 안 될 거예요. 세타에는 될 거야. 왜? 시어렘 자체가 가장 큰 컴포넌트가 로그 n보다 작을 확률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n보다 작을 확률은 당연히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안 되는 데까지 가장 타이트한 부분을 찾아야 되고 가장 타이트한 부분을 찾은 게 지금 로그 n인 거예요. 여러분이 로그 n보다 더 낮은 오더를 찾게 되면은 이거보다 더 스트롱한 시어렘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한 바운드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요런 모양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로그 n이 우리가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로그 n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로그 n에다가 여기다가 1 플러스 델타를 살짝 얹어 놓으면 이 상수는 지금 굉장히 스마트하게 우리가 추스한 거죠. 베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1 플러스 델타가 나왔는데 바로 이놈 때문에 이놈은 뭐에서 나온 거예요? 이 n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임의의 커넥티드 컴포넌트인데 우리가 해야 될 건 largest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임의의 컴포넌트인데 largest를 구해야 되는 데서 나온 희생양이죠. 이 n의 오더라는 게 그쵸? 그쵸? Right?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그 상수 A라고 했던 거, 상수 A는 베타분의 1 플러스 델타로 잡으면 되는 거고, 그쵸? 베타라고 하는 게 지금 람다의 디펜던트한 펑션이죠. 디펜던트한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티어렘이 이렇게 되는 거죠. 티어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케이, give me 람다. 람다 줘봐, 나한테. 그러면은 내가 람다의 디펜던트한 상수 찾아가지고 거기다 뻥 곱해서 로그 n 하면은 무조건 확률 1로 라지스트 컴포넌트가 작아지는 거를 증명해 줄게. 이런 말이죠. Right? 오케이? 이런 테크닉들 예를 들면 요런 테크닉들 요런 맥스 서메이션 요런 테크닉들 그다음에 K를 적당히 잘 추스해서 우리가 주장할 K를 잘 추스하여 우리가 주장할 거리를 찾는 거죠. 지금 그게 핵심이죠. 펜이 왜 삐리리하게 나오죠? 오케이. alright? 네. 네, 뭐 다 알고 계신 분은 뭐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뭐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파트 2에서 다른 레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레짐 아마 안 볼 것 같긴 한데, 예. 파트 2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